이재명이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0만 원도 아니고요.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지만은 사법부가 완전히 그냥 100% 이재명을 봐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봐주기 위해서 안 되는 말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판결문에 온갖 요소를 등장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재명이가 되살아나자 민주당의 비명조차도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이제 탄핵 국면은 시간 문제이지 4월 초에 탄핵 인용으로 갈 거라는 희망이 민주당 쪽에는 팽배해지고 있어요. 암울함이 지배하다가 하루 만에 희망에 찾고, 그래서 4월 첫 주에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법부도 부담을 들었으니까 과감하게 윤 탄핵 인용으로 때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검찰의 보복 수사를 탄압받는 과거의 DJ 이미지를 갖다가 국민 앞에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 인용은 4월 3일 내지 4일쯤 나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가 2심에서 무죄를 받기 전에는 적어도 좌파 진영에서도 굉장한 쟁점별로 의견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한 총리 탄핵 기각 판결에서도 4대 1대 1대 2로 입장이 4개로 엇갈린 것은 결국 윤통 탄핵 심판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헌재가 한 2월 말에 변론 종결할 때까지 이견 없이 어쨌든 소수 의견은 있어도 8대 0으로 갈 거라는 그런 견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야권 일각에서 3월달 들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수가 좀 발생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2명 정도는 확실히 바뀌었고 1명은 고민 중인데, 최악의 경우 야권이 5대 3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정영식, 조원창 2명은 반대로 가고, 그리고 김복형이 지금 반대냐 찬성이냐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 한 총리 탄핵에서 한 총리가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소수 의견을 낸 걸 보면 김복형 재판관도 탄핵 기각에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이재명 판결 전까지 야권에서는 매우 좀 심각한 분위기였는데, 이제 어제 판결로 결국 헌재도 이재명 2심 재판 뒤로 헌재 선고를 미룬 것은 자신들도 부담을 덜자 하는 거였는데, 실제 어제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헌재에서도 입장이 바뀌어서, 자, 그래서 5대 3이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좌파들이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입장을 바꿀 거고, 기존에 또 기각으로 입장을 정한 사람도 바뀔 거다, 이런 희망에 차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가 판결 나자마자 지 고향이라는 안동으로 내려가고, 야권에서는 헌재도 이제 끝났다, 이런 청신호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이걸 하나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 직면한 4개의 재판, 그리고 어제의 재판은 판사들이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대 다른 재판보다도 훨씬 더 그야말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말처럼 만들어서 이재명이를 막가파식으로 확 봐줬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처럼 판사의 자리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복잡한 요소를 섞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봐주는 그런 역할로 변질되었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좌파 판사들은 이재명을 지금 120만 분의 1의 확률로 봐주는데, 보수 헌법재판관들은 그렇게 못할 일이 뭐냐? 아니, 보수 헌법재판관들도 화끈하게 그냥 너희도 막가파로 가니까 우리 보수 우파도 막가파로 이거는 무조건 기각이다,
이렇게 때릴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법률과 헌법에 입각한 정상 논리로 판결을 하거나 헌재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부 사전에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걸맞게 법과 헌법을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서 맞춤형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자, 그래서 막가파식 맞춤형 판결이 횡행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봐줄 정도로 이재명이 지금 국토부 협박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죄로 할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판사들 아니고는 이 복잡한 오랫동안의 횡설수설을 통해서 이재명을 국토부 협박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한 것은 법조인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앞뒤 논리도 안 맞고, 이게 도대체 읽고 읽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이 판결 논리를 꼬고 꼬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스토리를 꼬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보면 도대체 저 영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화 내용을 못 따라잡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야, 내가 늙어가지고 영화를 보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단계가 되었구나, 이런 절망도 좀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게 도대체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뭔 말을 하는 거냐,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이재명의 판결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보수 헌법재판관들도 꼬고 해가지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막가파식으로 윤통을 봐줄 수 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에 대한 국토부 협박, 그걸 무죄로 만드는 논리보다 윤통의 지금 탄핵을 기각시키는 논리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건 적어도 곳곳에 법적인 핑계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조사가 위법이었다. 그리고 검찰의 조서를 갖다 쓰는 것이 형사소송법 위법이다. 그리고 내란죄를 삭제했기 때문에 내란죄를 가지고는 이걸 볼 수 없다. 다만 겸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냐, 이런 것만 보면 된다. 그 국무회의도 어쨌든 회의한 외피는 갖추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이한 흔적은 있기 때문에 죄는 있어도 이걸 갖다가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자, 내란죄를 삭제시켰는데 우리는 이 내란죄 삭제 후에 처음에 국회 의결한 탄핵소추안이 변경되어 버렸는데, 내용이. 그런데 다시 의결을 하지 않아서 각하로 판결한다. 즉, 봐주려고 하면 이재명이 봐준 것보다는 진짜 훨씬 쉬운 논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특히 보수 헌법재판관들. 이재명식으로 봐주자면 윤통은요, 100번 해도 100번 다 기각 내지 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치가 사라진 마당에 보수 헌법재판관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재명보다도 훨씬 쉬운 논리로 윤통을 기각할 수 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당부드려요.